네,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관련 인터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민주당 경선을 여쭤보는 게 아니니까 그냥 호칭은 장관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 성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고발 사주 청부 고발이라고 하는데요. 본질적으로는 검찰 쿠데타죠. 그렇게 보시는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우선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물리적으로 찬탈하는 것이 군사 쿠데타를 예로 들 수 있다면, 예. 이 경우는 총선을 앞두고 검풍을 획책한 것이죠. 수사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인 이른바 범정, 수사정보정책관실인데요. 예. 이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초동에는 이런 기능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CIO들을 파견하고 있다시피 합니다. 그런가요? 예. 네, 그래서 경제 범죄 관련 이 여러 가지들이 거기에 다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수사 정보를 취합을 한 것을 가지고 네. 수사 목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이른바 검찰총장 직권 비리 또는 가족 비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조직을 사유화해서 이 불리한 것을 덮기 위해서 예. 이 고소 고발을 사주한 거죠. 청부한 것이죠. 예. 그렇게 됐다면 이제 총선을 앞두고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고요. 마치 이제 청와대 핵심 인사가 부패를 저지르고 예. 엄호를 한 것처럼 사건을 꾸며가지고 또 이를 수사하는 검찰총장 쪽을 탄압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새를 만든 거죠. 시나리오를 만든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를 이제 연성 쿠데타라고 하고요. 네. 조용한 쿠데타이죠. 이런 사법 제도를 활용해서 이 민심을 교란시키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네. 윤석열 캠프에서는 네. 어떻게 반박을 하고 있냐면 이건 추미애 사단의 정치 공작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무슨 제가 사단이 있습니까? 지금. 네. 저는 검찰과 인연이 전혀 없고요. 예.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이 검찰 개혁은 일반 시민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저의 사단이라고 하는 걸 들어봤더니 이정현 검사가 네. 저의 핵심 측근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얘기한 근거도 지난 12월에 이 징계위원회에 와서 증언을 하면서 예. 그 당시 채널 A 사건은 어떤 기자가 죄수 측을 협박을 해서 검찰 안에는 내부 조력자 한동훈 검사장이 있고 그는 윤석열의 최측근이다. 네. 라고 했고요. 이정현 검사는 당시 그 사건을 수사 지휘를 했던 차장 검사예요. 중앙지검에. 예. 그래서 3월 말에 이제 그게 MBC 보도로 폭로가 됐었는데 4월, 5월은 이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의 골든타임인데 검찰총장이 이걸 인권부에 넘겨라 해서 수사를 못하게 네. 집요한 수사 방해를 해서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했어요. 그때 12월에 이른바 범정의 기능이 장모나 김건희 씨 관련해서 정보를 수집을 했다. 이런 증언을 한 거 가지고. 장관님, 잠깐 바로 그 네네. 부분인데요. 뉴스버스는 이제 네네. 징계 의결서를 입수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네. 이 징계위원회 이정현 당시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출석을 해서 진술하기를 네. 수사정보 정책관실에서 총장님 지시에 따라서 한 달 전부터 총장님 사모님과 장모님 사건과 채널A 사건을 전담하여 정보 수집을 하도록 하였다고 들었다. 이렇게 진술한 게 지금 나오는데
네. 혹시 그러니까 장관님이 재직 중일 때 관련 보고나 이런 걸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징계 청구권자이니까 예.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심리에 관여를 할 수 없으니까 네. 당시에는 보고를 못 받아도 이제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예. 뭐 보고라기보다 저도 그런 관련 언론 같은 것을 예. 보고서 예. 제가 어떻게 돌아갔느냐를 아는 것이죠. 아, 언론 보도로만 접한 것인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이 징계 청구 본안 사건이 예. 심리 중이거든요. 네, 네. 그 바로 이정현 검사가 법정에서 그렇게 소상한 또 진술을 해서 그것도 언론 보도가 나 있어요. 네, 그래서 집요한 수사 방해로 골든 타임을 놓쳤다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예. 이 이정현 검사를 그렇게 일선 검사로서 아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요. 예. 네, 그 이정현 검사처럼 직접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를 당해서 최근에 그 채널의 이동재 기자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받았고 그 담당했던 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엄중히 꾸짖었어요. 증거 법리로 비록 무죄를 선고하지만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라고.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근데 이정현 부장의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건 네.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부적절한 업무 지시를 내린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엄청나게 심각한 일인 것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민주정부에서 네. 그 선거 참패를 유도해서 예. 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그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획책한 것이다. 아니요. 검풍을 획책한 것이다라고. 손준성 저는 검사에게 보는 지시 거죠. 내렸다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네. 그 윤석열 총장의 부인과 장모 사건, 그다음에 채널A 사건을 정보 수집하라고 지시 내렸다는 이정현 부장의 진술 내용만 갖고 좀 여쭤본 겁니다. 그거 만약에 네. 사실이라면 부적절한 지시인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당연히 부적절하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당시 총장 간의 관계가 궁금한데 네. 작년 8월에 대검 아니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때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에서 수사정보 담당관으로 그냥 이 직급이 그때 하향 조정이 됐던 거죠. 근데 남았는데 대검에 네. 이때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네. 윤 총장 인사 의견이 일부 수용이 된 예로 그 손준성 검사의 경우를 지금 그 언급한 언론 보도가 있거든요. 혹시 당시 네. 윤석열 총장이 장관님께 손준성 검사의 유임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한테 직접 요청을 한 바는 없고요. 예. 네. 그 당시 제가 그 상반기 인사에서 의견을 듣겠다라고 했더니 인사안 전체를 보여주기 전에는 의견 내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런 적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다음 하반기 인사할 때 여름 인사할 때는 서면으로 의견을 내라라고 해서 본인이 그 인사 원칙에 관한 서면을 의견을 냈었고요. 또 두 번째 구체적으로 그러면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을 때 또 의견을 낸 바가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그 의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적재적소 인사와 또 검찰 이 인사 혁신 취지, 인사 기조가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총장이 말한다고 해서 들어줄 수는 없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윤 총장이 그때 인사 의견을 냈던 거에 손준성 유임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때가 그런가요? 되면 밝히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유임 의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파악하고 있지만 지금 발언하기는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요. 당연히 유임 의견이 있었고요. 어떻게 유임이 됐었는지는 저는 그 유임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임 결과로 됐었는지는 나중에 제가 때가 되면 밝히겠습니다. 잠깐만 정리를 하면 윤석열 당시 총장이 손준성 검사 유임을 요청을 했지만 장관님은 받아들일 의향이 없었는데도 결과적으로 유임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당연히 대변인은 입이고요. 이 수사정보정책관은 눈과 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수족을 왜 다 자르느냐라고 강력한 반발을 했었고요. 그러나 이 대검의 혁신이 필요했고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검이 수사 기능이 없고 어떤 기획부서, 지휘부서이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정보나 또는 이 구시대 잔재물 이런 걸 많이 조직을 혁신 없이 그대로 갖고 간다 하는 것은 말로만 개혁한다라고 하고 실제로는 힘을 과시하면서 전혀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죠. 근데 네, 지금 그래서 장관님 말씀이 중요한데 네. 장관님은 유임시킬 생각이 없었는데 유임이 됐다면 윤석열 당시 총장이 다른 루트로 유임을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른 루트는 결국은 청와대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때가 되면 밝히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근데 네. 나이 수족을 왜 자르려 하느냐 이런 요지의 발언은 있었던 건 맞습니까? 네. 윤석열 총장이 그런 얘기를 당시에 했던 건 맞습니까? 저에게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예. 간접적으로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네. 통해서 그런 의사를 밝혀왔다라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장관님께서 이제 엊그제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리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부를 말씀을 하셨고 잠깐 한동훈 검사장도 언급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또 한동훈 검사장이 뭐 윤석열 당시 총장이나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하고 어떤 카톡 내용 이런 것들을 언급한 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법적 대응에 대한 저의 입장을 물으시는 겁니까? 예. 네. 뭐 그럴 처지가 아닐 것 같은데요. 저는 이미 언론에 공개된 걸 인용했고요. 예. 사실은 정황 증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황상 이미 언론에 보도 상세히 된 걸 보더라도 3월 31일 날 MBC 검언유착 폭로가 된 이후에 그날과 4월 1일, 4월 2일에 네. 단체 카톡은 누가 들어가 있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검찰총장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대검 대변인, 예. 또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고 할 수 있는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예. 그리고 한동훈 본인인데 한동훈은 그 당시에 1월 인사로 부산고검에 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데 부산고검에 가 있으면서 뭐 자기 업무차 연락의 필요성 얘기하는데 그렇게 그 당시에 뭐 부산고검에 현안이 있지도 않았고요. 예. 네. 근데 그리고 그 한동훈 검사장 그 이제 본인이 수사를 지휘했던 입장에서 계속 챙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던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뭘 챙깁니까? 뭐 그 직무대리 발령받은 것도 아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윤 총장 부부와 이 통화가 폭증하고요. 또 그런 카톡에 그 주고받은 문자도 폭증을 했는데 이건 뭐 그런 횟수만 알 수 있을 뿐이지 비번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처럼 당당하다면 비번을 공개하고 이 밝히면 될 일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함께했습니다.